암투병, 정말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나 참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이 힘든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음식이 어떻게 암 치료에 정말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암 치료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그렇죠. 항암 약물이나 큰 수술 같은 것들이요. 근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치료 효과를 확 끌어올리고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숨겨진 열쇠가 있거든요. 자, 그럼 암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육종이라는 암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몸의 뼈나 근육, 지방 같은 곳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을 바로 육종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뼈에서 시작하면 골육종, 그리고 근육이나 지방처럼 좀 부드러운 조직, 이걸 연부조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작되면 연부조직 육종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암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피부나 장기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라는 곳에서 시작되면 암종.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암, 폐암 같은 것들이고요. 반면에 방금 본 육종처럼 뼈나 근육 같은 결합 조직에서 생기면 육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런 육종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보통은 여러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게 됩니다. 처음엔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MRI로 종양의 크기나 정확한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죠. 그리고 나서 전신 스캔으로 혹시 다른 곳으로 퍼지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조직을 아주 조금 떼어내서 검사하는 이른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최종 확진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진단 과정에서 이런 첨단 영상 기술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뼈 스캔은 암이 다른 뼈로 전이됐는지 샅샅이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PET 스캔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몸 전체에서 암세포가 어디서 활발하게 활동하는지를 색깔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전이가 됐는지 또 치료 후에 재발했는지를 정말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밀하게 진단하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과의 싸움이 끝나는 걸까요? 과연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사실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영양실조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암 환자분들 중 적게는 20%, 많게는 무려 70%가 영양실조를 겪는다고 해요. 이건 그냥 살이 좀 빠졌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영양실조가 오면 치료 효과는 뚝 떨어지고 회복은 더뎌지고 결국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말 무서운 복병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환자분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이유가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항암치료 부작용 때문에 먹기 힘든 것도 정말 큰 원인이긴 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암세포 자체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암세포가 막 독한 물질을 뿜어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멀쩡한 근육과 지방을 막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몸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면서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심각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영양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혹시 무지개 식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식탁을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깔로 채우는 건데요. 보세요. 토마토 같은 붉은색, 당근 같은 노란색, 브로콜리 같은 초록색 식품들. 이런 각각의 색깔 속에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숨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면역 군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특히 치료 중에는 몸의 회복을 돕고 부작용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몸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요.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 호두 같은 견과류는 몸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정말 입맛이 없을 때는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보충해주는 이 누룽지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언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자료를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브로콜리를 꼭 챙겨 먹으라고 권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브로콜리 속 성분이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스위치를 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래요. 정말 놀랍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론을 넘어서 실제 환자분들이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식단 아이디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메뉴들은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맞춤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속이 메스꺼울 때는 이 상큼한 열무 토마토 냉국수가 입맛을 돋워줄 수 있고요. 입안이 헐어서 씹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감자 고구마 샐러드가 좋겠죠. 또 회복을 위해 단백질 보충이 꼭 필요할 때는 목 넘김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대구살 계란찜이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겁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정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환자는 다 다르다는 거죠. 내 암의 종류, 치료 단계, 현재 내 몸 상태에 딱 맞는 최적의 시판은요,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만을 위한 맞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음식이 단순히 암 치료를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어쩌면 치료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의약품과 이 똑똑한 영양학이 손을 잡고 얼마나 더 강력하고 더 환자 중심적인 치료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